강경화 날라가고 정의용. 자, 이 강경화 그동안에 참 말도 많았었죠. 응? 그런데 이제 정의용이란 사람이 이 외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동안 강경화하고 정의용하고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정의용이도 이제 연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강경화 이렇게 계속 이제 깔그적거리고 쟤는 왜 저렇게 못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OECD 대사를 정의용이 했었는데 이 정의용이가 이 OECD 대사를 하면서 강경화가 이 했던 직함하고 이 OECD 대사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강경화는 유엔에서 이제 볼런티어 이런 뭐 구조 활동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경화나 정의용이나 뭐 안보실장 뭐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내각 수반 가운데에서 국무총리 다음입니다. 이 부총리 빼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강경화에 대해서 어우 그러면서 웃기게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요. 자, 이제 강경화가 이제 날아갔어요. 이 강경화가 왜 날아갔을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실력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앞에서는 막 방긋방긋 웃고 또 가장 그 강경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 청와대에서 이 하달만 내리면은 무조건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교부에 말하자면은 이 미국 마피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날려주고 그래서 외교부를 아주 이 친미파 그다음에 미국 전문가들을 다 집으로 보낸 공적이 있는 거죠. 이거는 무식하니까 하지 유식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강경화는 너무 무식했고 외교부 안에서도 그렇게 평점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강경화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여러분. 사과했고요. 저는 KBS에서 강경화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알바하고 이런 모습을 봤고 또는 저는 여성이나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막 허둥지둥 그냥 아둥바둥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강경화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이 인연이 깊기 때문에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을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종북 주사파들의 하녀 노릇을 하니까 정말 강경화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 외교가 지금요 바이든 문재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바이든은 북한 인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이 바이든이 친중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친미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친중 쪽으로 기울었다 하니까 다들 이렇게 보고요. 그 웬디 셔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문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지금 사면 초가인 거예요. 시진핑이는 시진핑대로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본하고는 일본이 이제는요. 아이고 이제 쟤는 끝났어. 뭐 1년짜리 남은 애하고 내가 무슨 뭘 해? 이래 가지고 스가도 그렇고 이 문재인이가 지난 며칠 전 기자회견 해갖고 그렇게 스가한테 러브콜하고 내꺼 뭐 내꺼 인형처럼 오세요 했지만 이 스가가 아유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이다. 아마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보다도 못한 일본의 외교 대상국이 된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박범계 지금 이제 청문회 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저 자료 올려주세요. 자, 이게 박범계 얘기입니다. 이 박범계 아들이 13살인데 대치동에서요. 박범계 아들이 세대주가 됐어요. 박 후보자가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으면서까지 대치동 초등학교에서 졸업시켰으나 선거에선 줄곧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내세웠던 것도 눈길을 끈다. 뭐 아내는 위장 전입을 하고요. 대전에다가 너무너무 웃긴 거죠. 뻔하죠. 우리 아들은 금수저로 계속 키워야 되니까 대치동의 좋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아내는 있지도 않으면서 대치동에서 애 데리고 사는 거죠. 근데 딱 보면은 아들이 세대주예요.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의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의용이 어떤 외교부 장관이 될까? 여러분, 도대체 정의용은 과연 사면 초과, 뭐 중국하고도 막히고, 일본하고도 막히고, 뭐 러시아하고는 아예 교류가 별로 없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벌어지고, 북한은
맨날 트뜩머저리라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사면초가 한국 외교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로서 그래도 정의용이라는 이 외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내세운 게 아닌가. 정말 문재인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돌려막기를 계속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의용, 그다음에 강경화 내보내고 정의용, 너무너무 웃긴 거죠. 자, 그럼 정의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의용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의용은 이 정동영이가 정계에 데리고 와서 비례대표를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동영이가 막 대선 후보 나가고 이럴 때 김명자 장관하고 똑같이 뭐 정동영 주황색 셔츠 입고 막 거기서 막 손수건 흔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마 이 정의용이는 하자고 했을 텐데 김명자 이 전 의원이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러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는 좋은 인상을 가졌고 또 그때 이제 EU 그러니까 이 유럽 그러니까 EU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EU의 이제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이제 연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저도 갔었고 몇 명 의원이 갔는데 정말 이 정의용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단장은 아무개라고 정말 제가 유 아무개라고 아주 그냥 속물 같은 이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람한테 놀랬던 게 저하고 정의용 의원하고 둘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맨날 파티나 가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뭐 출장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요. 자기한테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뭐 활동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체에서 이 출장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비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뭐 30불인가 막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주고 그걸 자기가 다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용 의원한테 따졌죠. 당신 얘기를 해라. 아니 우리가 지금 정말 기본적으로 뭐 호텔이야 거기서 해준다 하더라도 뭐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일비 외국 의원들 만나고 이런 거 필요한데 어떻게 돈 한 푼을 안 주냐. 그래서 정의용 의원하고 저하고요. 둘이서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근데 정의용 의원이 참 꿋꿋하게 일을 하고 그 유아무개라는 사람은 연설문까지 다 영어로 써주고 진짜 군소리 없이 일을 해서 참 저거는 태도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전 의원한테 내가 면목이 없고 그런데 나도 이번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좌파 애들은 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다 썼어요. 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 호텔에서 있는 거는 그냥 긋고 우리 먹기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의원님 우리가 그지예요? 우리가 거지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합니까? 저는 여기 호텔에서요 커피 한 잔 안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갖고 그 유모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커피 한 잔 안 마셨어요. 거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뭐 얻어먹고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는 돈 안 낸다, 밥값 안 낸다. 또 그 정치인은 안 낸다. 저한테 대해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상대가 사면은 꼭 샀고 그리고 제가 늘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데 바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정의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냥 윗사람한테 이 손금이 없을 정도로 아부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문재인이가 중국에 갔고 그 노영민이 이 무능하고 그다음에 노영민이 부부하고 정수기하고 넷이서 중국에 이 콩죽 먹으면서 아주 초라하고 다 이 시진핑이도 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베이징 시장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으면서 정말 초라한 몰골을 보고 우리가 기가 막혀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원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억 중국 인민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다. 아침을 먹은 거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부 이런 거는 여러분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의 심기를 읽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외교부 장관이 될 거고요. 이 정의용은 누구에 의해서 강경화는 진짜 빵점 외교 장관이다 이런데, 강경화 막 호통치고 개 무시했다 이런데, 이 정의용 이 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면은, 정의용도 문제지만 이 정의용 의원의 사모님이라는 분, 아마 역대 외교부 장관 사모님 중에 가장 요란한 사모님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국회에 들어오니까 저도 비례, 또 정의용도 이제 비례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나마 이 외교부에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친화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이 일본에 가더라도 임페리얼 호텔, 이게 이제 제국주의 호텔이다 이래갖고 우리 이 호텔에서 우리는 못 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기를 해가지고 프린스 무슨 호텔 그 다른 호텔로 이제 옮기기까지 해갖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제너럴 매니저가 대사관에 뛰어오기도 하고, 이게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또 이렇게 이제 강경한 386들이 잡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정용 의원하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교통상 이 위원회에 있었어요. 통일통위원회. 그랬더니 정용 의원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 외교통상에도 그때 림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뭐 하여튼 그런 벌거죽죽한 애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를 하자. 그래서 좀 우리도 좀 파티를 좀 벌여보자.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요새 파티를 못 가가지고 그러는데 부부 동반으로 우리 한번 파티를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386이 저 할배 뭐래? 이러면서 쳐다보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 집에 이 마사지 의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샀는데 8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마사지 의자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있는데 반값으로 팔 테니까 그거 두고 살 사람 없냐고 막 이런 얘기하고, 약간 싱겁기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정의용은요,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딱 하나 위안이 있죠. 강경화가 전임자였다는 것. 내 전임자가 누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경화는 사실 외교부에서도 거의 딸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앞에서만 막 말 잘 듣고 하하호호 했지, 강경화가 뭐 제대로 외교적으로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망신을 시키고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든가 이런 국무장관들, 콘돌리자 라이스라든가, 나름대로 이 공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랬는데 이 강경화는 이제 빵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50점이나 60점만 정의용이 하더라도 난 마무리 투수 역할은 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구원 투수는 절대로 못 속인다.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